신라의 문화와 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도를 통해서 신라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4, 5세기 삼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 동해안 지역의 이 오른쪽에 지금 현재 경상도 지역에 위치를 했고요. 수도는 이제 금성이었습니다. 삼국 중에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서 발전이 된 나라가 바로 이 신라입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되어서요. 기원 후 935년까지 존재했던 국가인데요. 오늘은 신라 전기 668년까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시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2개 소국 중 박혁거세가 세운 사로국을 중심으로 건국이 되었는데요. 56명의 왕이 992년간, 거의 1000년간 지속된 왕조입니다. 초기에는 사로, 사라, 선하, 선하벌 등 여러 국호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503년 제22대 지증왕 4년에 국호를 이제 신라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6세기에 들어서 법흥왕 때에 중앙집권 체제가 신라에 확립이 되는데요. 삼국 중 가장 늦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리고 527년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에도 불교가 수용이 되고요. 6세기 후반에 들어서 진흥왕대에 이르러서 국가가 이제 번창을 하게 되고 화랑이라는 제도가 제정이 되는데요. 이 화랑은 강우와 전술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6세기에 번창하던 신라는 7세기에 당나라가 연합하여서 삼국을 통일하는데요.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신라 전기의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은 특히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금관처럼 이 금세공 능력이 매우 신라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금세공뿐만 아니라 도기나 불교 조각 또 매우 잘 나타나는 것이 이 신라 전기의 미술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금관처럼 화려하고 섬세한 금속 공예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신라 전기의 미술입니다. 신라 전기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다른 나라와 교류가 어려워서 외래 음악 수용이 매우 늦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가 둘러싸여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의 교류가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신라 때에는 향토색이 짙은 이 지역 음악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고요. 또 가야곡, 타악기, 북 등 이런 또 지역 악기들이 발달된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이 가야라는 나라의 궁중악사 우룩에 의해서 이 신라의 음악이 매우 많이 발전을 하였고요. 이 우룩이 가야금을 들여와서 이 가야금이 또 신라 음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음성서라는 관청이 신라 때 만들어지는데요. 7세기경의 진덕여왕 시기에 궁중음악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음성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 신라 전기 때는요, 궁중의식 때 음악, 노래, 춤이 모두 있는 종합예술 형태의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라 전기의 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시풍속에서 춤이 추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갑에서 회소곡이라는 춤이 추어졌다고 합니다. 유리왕 때 1세기죠. 1세기 때 풍속인데 왕이 육부를 정한 후 이
육부를 두 부로 나누어 왕녀 두 사람이 각기 속한 여자들을 거느리고 편을 짜고 패를 나누어서 7월 보름부터 날마다 큰 부의 마당에 모여서 길쌈을 하며 을약 밤 9시에서 11시에 마치게 했다. 8월 15일은 음력 8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배라는 것은 추석 즈음에 했던 신라의 세시 풍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검사하여서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이긴 편에게 살해하도록 하였다. 이때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들이 행해졌고 이를 가배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신라의 추석에 가배라는 세시풍속이 있었고요. 이때 진편의 여자 중 하나가 일어나서 춤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 마음을 표현하면서 춤을 춘 것 같습니다. 음조가 슬프면서 아름다워 후세 사람들이 그 소리를 회소곡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 본기 유리 이사금에 있는데요. 이렇게 회소곡, 회소무라는 춤이 가배 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삼국사기에는 각 왕조마다 특히 신라의 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세기 때 내밀왕 때는 가무라는 춤이 있었고 4세기 중엽춤으로 가, 두 대의 반주에 무용수 1인이 추는 춤이 바로 가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눌지왕 때 5세기인데요. 우식악이라는 또 춤이 박재상의 도움으로 형제들을 찾은 왕이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라는 우식악이라는 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비왕이 백결 선생이 작곡한 대악에 금으로 방아소리를 내어 아내를 위로한 곡, 또 이런 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국에서 넘어온 가야금, 지금도 가야금이 있죠. 그 가야금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 가야금 보시면 12줄의 가야금이고요. 가야국에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이렇게 신라 전기의 춤은 대체로 2인의 무용수가 넓은 소매, 예복, 공란을 착용하고 연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상은 소매가 항상 넓다는 것, 이런 또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반주는 금, 가야금, 지금 보시는 가야금 한 대로 선율을 연주를 하고 노래도 항상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음악을 보시면 음악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춤도 있었고 세 개가 같이 악가무가 함께 간 종합예술의 형태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검기무 또는 황창랑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건무의 유래를 보시면 동경잡기 풍속조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무검지희라고 해서 황창랑은 신라 사람이다. 세속에 전하기를 7세에 백제의 저자에서 칼춤을 추니 구경꾼들이 이렇게 빙 둘러섰다. 칼춤을 매우 잘 췄나 봅니다. 황창랑이라는 아이가. 백제 왕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들여서 보고는 당에 올라와 춤을 추어 보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창랑은 춤을 추다가 왕을 찔러서 죽였다. 백제 사람들이 그를 죽이니 자기의 왕을 죽였으니 당연히 이 백제 사람들은 황창랑을 죽이겠죠. 죽이니 신라 사람들이 이를 애도하며 그의 형상을 본떠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었다. 칼춤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또 신라의 이런 건무, 칼춤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창랑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근데 이 황창랑의 정체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정말 이런 황창랑이라는 아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황창랑은 화랑, 관창, 그러니까 원래 화랑창인데 잘못 써서 황창랑이라고 쓴 거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창랑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신라를 위해서 백제의 왕을 죽이니 황창랑을 기리면서 황랑창을 기리면서 어린이 가면을 쓰고 가면춤을 춘 것이 건무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추는 춤이기 때문에 매우 강인하고 강렬하고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시대를 지나면서 가면을 쓰지 않게 되고 칼을 들고 칼만 들고 춤을 추게 됩니다. 이 건무는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도 연이되는 춤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연이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궁중에서 왕 앞에서 정말 진짜 칼을 들고 춤을 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의 길이도 짧아지고 끝도 동그래지고 무구로서 이제 모양의 변화가 됐고요. 이 궁중 연희에서는 또 그 여러 교방의 기녀들이 또 이 궁중의 연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교방 기녀들에 의해서 각 교방청으로 또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이 교방 건무로 또 발전한 것이 건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말 역사가 깊게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교방건무로 좀 변형은 되었지만 연행되고 있는 무용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춤이 바로 이 건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이 신윤복의 쌍검대무인데요. 조선시대죠. 회원 신윤복은 조선시대 화가니까 19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양반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두 무의가 정말 이 쌍검대무라고 해서 그림을 칼을 두 개를 양손에 쥔 것이죠. 여기는 아직도 정말 꽤 길이가 긴 장검까지는 아니고, 네, 검을 들고 아주 몸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옷자락들을 보시면 이렇게 막 휘날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딱 멈춘 그런 장면을 신윤복이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선시대 때도 건무가 추어졌다라는 증거로 보여드립니다.